안녕하세요. 고3 수험생 여러분. 이제 곧 수능이 있다 보니까 긴장되는 시간들로 하루하루를 보낼 테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수학 나형 4회 시작할게요. 풀이할 문제들은 번호 적혀 있습니다. 원하는 문제로 넘어가서 동영상 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네, 17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직선 x는 t와 두 개의 곡선이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하자. 점 C 1,0과 곡선 위에 있는 점 D에 대하여 점 D와 x는 t 사이의 거리가 선분 AB의 길이와 같고 라는 정보가 있네요. 점 D와 직선 사이의 거리가 선분 AB와 같고 그 다음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3대 1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 D의 좌표를 P, Q라 하면서 모르는 문자 P, Q 두 개가 등장했네요. 그럼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먼저 점 D랑 점 D와 직선 x는 t 사이의 거리라는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D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h라고 잡아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조금 더 키워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AB의 길이와 DH의 길이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첫 번째 AB의 길이를 구해야겠죠. AB의 길이를 구하면 로그의 성질이 그대로 적용이 되겠네요. 지금 주어진 식은 y는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4가 되니까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B의 길이가 2가 됨을 알 수 있으니까 DH의 길이도 2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옆에 써놓을게요. DH의 길이가 2다. 그리고 삼각형 ABC와 ABD의 넓이의 비가 3대 1이라고 했네요. 삼각형 ABC 그리고 삼각형 ABD 둘 다 AB라는 변을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입니다. 그 말은 넓이의 비가 곧 높이의 비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높이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 첫 번째 ABC의 넓이의 높이는 이 길이가 되겠네요. 이 길이는 t 빼기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ABD의 높이는 우리가 아까 구했던 DH의 길이가 되네요. 그럼 그대로 써볼게요. t 빼기 1대 2가 3대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t가 구해졌습니다. t값 못 구한 친구 없죠? 그래서 t가 7이 되겠네요. 다음 t값이 구해지고 나면 우리는 뭔가 다 구한 것 같은데 점 D의 좌표를 이제 구해야 되겠네요. t가 7이니까 D의 x 좌표가 구해지죠. 그러면 5, 하고 주어진 식에 넣어서 D점의 좌표를 구합니다. 그러면 D점의 좌표는 괄호 열고 5, 지금 선생님 이상하게 써주고 있네요. 다시 쓸게요. D점의 좌표는 5, 로그 2의 20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PQ가 다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값을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하죠. 이것까지는 선생님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구하고요. 답 확인하십시오. 5번입니다. 다음 문제는 1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4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힌트가 나왔네요. 지름의 길이가 나온 상태예요. 그리고 그 반원 위에 한 점 C가 있다.
그리고 각 CAB의 크기를 알파, 각 CBA의 크기를 베타라고 할 때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8분의 1일 때 사인 알파 더하기 2베타의 값이 얼마니?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림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는 첫 번째 AB의 길이가 지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알게 된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파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걸 그대로 한번 집어넣어 가지고 주어져 있는 이 식에다가 한번 넣어 보려고 해요. 하나의 문자로 나타내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베타는 이라고 정리를 하면 2파이분의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 그걸 그대로 베타 자리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인 2알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하고 구해지고요.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를 밖으로 꺼낼 수 있으니까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알파로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2파이 때문에 다시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로 바뀜을 합니다. 실제로는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2알파였지만 다시 마이너스는 똑같이 플러스로 바꿔도 코사인에서는 같기 때문이고 그 결과가 마이너스 8분의 1이야 라는 걸 알려줬어요. 네, 이거는 이제 기억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코사인 2알파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어떻게 써먹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놓친 부분이 4라고 했거든요.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라고 봤을 때 이 변의 길이가 2라는 거죠. 그리고 주어져 있는 이 변의 길이 또한 2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각이 알파이기 때문에 이 각도 알파. 그러면 이 각은 파이 마이너스 2 알파가 됩니다. 알파가 나온 것 같죠? 맞아요. 알파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알파를 2알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AC라는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요. 그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AC의 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2알파가 되는데 파이 마이너스 2알파는 코사인 2알파로 바뀌는 거 알고 있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AC의 길이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선분 AC의 길이는 9 하고 구해지게 미안해요. AC의 제곱이 9라서 AC의 길이는 3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변의 길이가 3으로 구해지고 이 전체 변의 길이가 4기 때문에 피타고라스로 선분 CB의 길이 또한 구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루트 7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뭔가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그런데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이 각을 이용해서 여기 각 A 중심 O라고 하면 AOC를 이용해서 풀었는데 선생님 그런데 외곽이 2알파잖아요 라고 하면 맞아요. 각 COB가 2알파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으로 바로 CB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피타고라스로 반대편에 있는 3을 또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든 상관없고 순서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세 변의 길이가 다 구해져야 한다는 것만 지켜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사인 알파 더하기 2베타가 도대체 뭔가?
분명히 우리는 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가 2파이, 2분의 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이것은 사인의 2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코사인 베타를 구해주세요. 이 말이죠. 지금 코사인 베타를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코사인 베타를 구하려고 했는데 세 개의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걸로 구하려고 덤벼든 친구 있죠? 선생님이 이야기하자마자. 그런 친구 있을 거예요. 아니요. 어렵게 접근하지 마세요. 지금 선생님이 이제 복잡하니까 조금 지우도록 할게요. 네. 방금 전에 구했던 길이를 따져보면 여기가 3이었고 여기가 루트 7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4였어요. 그리고 여기가 직각삼각형인데 굳이 어렵게 또 코사인 법칙을 써가면서 코사인 베타를 구하지 않는다 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코사인 베타는 바로 보이게 되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는 실수 a와 3차 함수 fx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fx는 0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a라고 하자라고 하면서 근의 개수에 관한 어떤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fx의 근이 몇 개냐, a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근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것을 포인트로 gx를 먼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기억, 니은, 디귿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fx를 보니까 공통으로 x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로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fx는 x로 묶게 되면 x제곱 더하기 2분의 1 ax 더하기 a 빼기 3. 중괄호로 썼어야 하나? 여기를 조금 지우고 중괄호로 써볼게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근이 하나 존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차 함수가 근이 몇 개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체 근이 몇 개인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근의 개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판별식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식을 판별식을 한번 써볼게요. 판별식이 4분의 1 a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 마이너스 3 정리하면요. 다 정리했죠? 4분의 1에 a 마이너스 4 a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판별식을 쓰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3개의 영역이에요. 첫 번째 영역은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영역은 판별식이 0일 때, 세 번째 영역은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이 3개의 영역으로 나눈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은요. 부등식을 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해보시고 확인하세요. a는 4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다 하고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2차 함수에는 근이 없기 때문에 x는 0이라는 하나의 실근만을 가지게 됩니다. 한 개의 실근만을 가지는 구간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a가 0인 구간은 a가 될 수 있는 것이 4와 12입니다. 그곳에서는 중근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중근 하나와 0 이런 식으로 해서 실근이 2개 존재하는 곳이네요. a가 4랑 12에서는요. 그리고 d가 0보다 큰 구간. 그런데 d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중에 혹시 그 중에 하나가 0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0을 근으로 가질 때, 두 번째 0을 근으로 안 가질 때, 이렇게 한번 나눠 볼게요. 0을 근으로 가질 때라고 하면 0을 넣었을 때 그 값이 0이 되어야겠죠. 2차 함수식이. 그래서 넣어봤더니 a가 3이 되네요. 그러면 0이 2개고 나머지 하나의 근이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실근이 2개가 됩니다. 그리고 0을 근으로 갖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a가 3이 아닌 경우란 소리겠죠. a가 3이 아니면 우리는 그때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a가 3보다 작다 또는 a가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또는 a가 12보다 크다. 그럴 때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모듈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 만들어진 GA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기준이 되는 점은 3, 4, 그리고 너무 가깝게 보이지만 12가 여기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근이 한 개인 구간이 4하고 12 사이, 4하고 12 사이에는 근이 한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4일 때와 12일 때, 그리고 3일 때까지 근이 2개 있었네요. 그리고 마지막 3보다 작을 때, 3보다 작을 때 근이 3개, 그리고 3과 4 사이일 때도 근이 3개, 12보다 클 때도 근이 3개. 와우! 이렇게 해서 GA라는 그래프가 완성이 되었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보기를 보면서 맞는지 틀렸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GA의 그래프가 완성이 제대로 되었다면 이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어떤 포인트로 이것을 해야 되는지만 언급을 할게요. 기억! 시그마 n이 1부터 20까지 GN의 값이 43이다. 이건요? 그냥 더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1, 2, 3, 4는 알고 있고 4부터 12까지도 알고 있고 12 이상일 때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누어서 모두 다 더합니다. 어떤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 더해야 될 것 같아요. 묶어서. 같은 개수가 있는 수들끼리 묶어서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fx가 x는 m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상수 m의 개수가 1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는 1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절대값 x는 m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는 상수 m의 개수가 1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개수가 10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한번 보면요. 서로 다른 지금 서로 다른 근의 개수가 2개가 되거나 또는 1개가 되어야 해 라는 것을 포인트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A를 보면서 2개이거나 1개인 구간을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자연수의 개수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셀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음 디귿으로 가보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저 어떤 3차 함수가 곱해졌죠. 그런데 그게 연속이래요. 우리는 곱에서
어떤 불연속인 함수가 곱해졌는데 어떤 함수가 곱해지면서 연속이라는 것은 불연속인 구간을 연속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구간에 곱해주는 함수값이 0이어야 된다. 그게 포인트죠. 다시 말해서 저 함수식은 3,0, 4,0, 12,0을 지나야 한다. 우리는 문자 3개 모르고요. 식 3개 나왔어요. 그러면 끝나겠죠. 그래서 PQR 구해지게 됩니다. 모두 다 확인하시고요. 성급하게 5번요 하고 찍지는 마세요. 5번이 맞습니다. 하지만 다음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 21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줄글이 많이 되어 있는 문제들을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문제의 핵심을 빨리 파악하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21번 문제는 주머니 안에 1부터 2n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구슬이 2n개 들어있다. 아, 구슬의 개수가 2n개구나. 그런데 몇 개를 꺼낸다? 3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낼 때 구슬에 적힌 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의 합이 n 플러스 2인 경우의 수를 이렇게 표현하겠다라고 우리가 정해줬어요. 그러면서 2부터 20까지의 합이 어떻게 되니? 하고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밑에 있는 칸을 보니까 n이 짝수와 홀수로 나누어서 우리가 구해보고 있네요. 첫 번째 있는 거 n이 2n일 때 항상 우리한테 이렇게 풀라고 한 거 아니니까 이 출제자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구슬에 적힌 수의 최소값을 a, 최대값을 b라고 하면 a 더하기 b가 2n 플러스 2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a가 1일 때 b가 될 수 있는 건 2n 플러스 1. 그런데 우리는 몇 개를 뽑았죠? 3개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가 가능한 i가 몇 가지냐? 첫 번째 경우에 가능한 경우가 중간에 있는 애는 2부터 2m까지 가능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2m-1개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2부터 2m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수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 하면 가운데 있는 수는 3부터 2m-1까지 가능하죠. 다시 말해서 2m-3 이렇게 구해지게 됩니다. 주어져 있는 빈칸에 모두 채워서 마지막에 가능한 경우가 몇 가지인가 했더니 이건 괄호가 필요 없었네요. 한 가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의 수는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들의 합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세요. 어떤 수열입니까? 등차 수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차가 마이너스 2고 첫째 항이 2m-1 그리고 항수는 몇 개죠? 총 항의 수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죠. 총 항의 수는 m개가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첫 번째 1부터 m까지 갔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우리가 여기가 첫 번째가 1이었고 마지막이 m이었으니까 m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들어가게 되면 2분의 항의 수 그리고 첫째 항 더하기 끝항 그렇게 해서 2m 중괄호 필요 없어졌네요. 그래서 m의 제곱하고 나왔습니다. 이게 가 자리에 들어갈 내용이게 되겠네요. 그러면 똑같은 과정으로 이제 두 번째 나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똑같이 이제 홀수인 경우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2부터 2m 플러스 2까지니까 2m개군요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경우는 3부터 2m까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2m-2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쭉쭉쭉 갑니다. 마지막에 한 개 가능하고요. 항수는 1부터 m까지니까 항수는 여전히 m개네요. 그러면 똑같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항의 수 m, 첫째 항이 2m, 2m, 끝항이 1이니까 2m 플러스 1 적고요. 예쁘게 정리하면 잠시만요. 이게 1이 아니군요. 2가 되네요. m 플러스 1, m 플러스 2였어요. 선생님이 너무 급했네요. 2로 고쳐줄게요. 그리고 나서 2로 나눠지니까 m의 제곱 플러스 m하고 나가 구해지게 되었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시그마 n이 2부터 20까지인데 그걸 홀수와 짝수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2부터 20까지면요. 짝수는 10개. 하지만 홀수는 1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9개입니다. 그걸 기억하고요. 식을 바꿔보면 m이 1부터 10까지의 첫 번째 있는 식 m의 제곱을 여기다가 넣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건 짝수, 홀수일 때 m이 1부터 9까지의 m의 제곱 플러스 m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러면 이 결과값이 다가 될 겁니다. 예쁘게 계산하시고 답 확인하세요. 71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바로 대입해서 숫자가 크다고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꽤 큰 숫자가 나왔네요. 답은 1235입니다. 네, 다음 문제는 26번이고요. 26번을 보니까 다친구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에서 이 함수의 최소값이 2분의 1이다. 그런데 최대값을 구하고 a도 구해서 두 개를 곱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 닫힌 구간 안에서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이 구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한번 볼 건데 함수를 자세히 보세요. 4분의 1의 x제곱이 있고 2분의 1의 2x-1제곱이 있죠. 뭔가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냥 바로 정리할게요. fx는 a의 4분의 1의 x제곱이고 뒤에 있는 거는 2분의 1의 2의 x제곱에다가 얼마를 곱했다?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2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괄호 필요 없는데 선생님이 앞에다가 그냥 2라고 적을게요. 그러면 이제 보니까 얘랑 얘가 같은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동류항 정리합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fx는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a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런 함수의 값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잘 보니까 지수함수잖아요. 지수함수 앞에 곱해진 수가 0이냐,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개의 영역으로 똑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a가 2가 될 때, a가 2보다 클 때, a가 2보다 작을 때로 한번 나눠볼게요. a가 2라면 그냥 함수값은 0이 되겠네요. 계속 0, 0, 0, 0. 그러면 최소값이 2분의 1이 불가하다. 얘는 생각할 것도 없다. 그러면 a가 2보다 크다면 a가 2보다 크다면 지수 함수의 앞에 양수가 있고 그러면 어떤 함수를 가진다? 계속 감소하는 함수를 가지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생기는 함수를 잘못 그렸다. 유리함수를 그리고 있네요. 선생님이. x가 0일 때 1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x가 2보다 작다라는 것은 계속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미안해요. a 빼기 2가 양수다라는 것만 생각했지 그게 1은 아니겠다. 그쵸? 여러분도 그냥 양수다 음수다만 판단한다 생각하고 봐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0으로 다가가는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2분의 1이라는 최소값을 가질 수 있는 애는 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A는 2보다 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생각하면서 닫힌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라고 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2가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겠네요. 그럼 우리는 언제 최소값이고 언제 최대값이겠어요? 1을 넣었을 때 2분의 1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f1의 값이 2분의 1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fx식에다가 바로 대입해서 a를 구합니다. 그러면 a는 4하고 예쁘게 구해지네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f-2의 값을 구하는 거죠. 이것 또한 a가 구해졌으니까 대입해서 주어진 fx식에 대입해서 답을 구합니다. 답은 32. 그러면 이제 끝났네요. 정답은 128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27번 문제입니다. 27번 문제는 두 개의 원이 존재하고 그리고 새로운 선인 y는 a라는 직선이 원과 만나는 점을 PQRS라고 잡아놓은 상태에서 삼각형 OPQ랑 ARS의 넓이를 구하면 우리가 K를 구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확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여기 만나는 점을 H라고 잡아본다면 이 H라는 점의 좌표가 0,A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길이가 A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구할 수 있는 변의 길이들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했더니 PH라는 선분의 길이를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HS군요. HS라는 선분의 길이도 알아야 되겠고 또 AH라는 선분의 길이도 알게 된다면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PH의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PH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이 삼각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고 피타고라스로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이 반지름의 길이는 문제 중에 2라고 나와 있었네요. 그래서 PH의 길이는 루트 4-a의 제곱하고 구해집니다. 그 다음 HS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원의 중심이 여기 있다라고 쳤을 때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한번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을 보게 되면 이 길이는 뭐냐 하면 A-1이 됩니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 되겠죠? 똑같이 피타고라스 가보도록 할게요. 계산을 하면 루트 1 마이너스 A-1의 제곱. 예쁘게 정리해 볼게요. 2A-A의 제곱하고 구해지게 되겠네요. 그리고 AH의 길이는요. 지금 이 길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전체 길이가 얼마였죠? 2였죠? 그리고 2에서 A를 뺀 길이. 그래서 2-A 하고 구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끝났어요.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바로 들어갈까요? 그러면 T1A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가 지금 이 길이죠. 다시 말해서 HS의 길이의 2배 2의 루트 2A-A의 제곱 곱하기 높이는 AH 2-A 이렇게 구해지겠네요. 그리고 T2A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지금 PH의 2배 2루트
4-a의 제곱 곱하기 높이는 a.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 한번 가봅시다. 이 식이네요. 집어넣어서 극한값을 구하면 돼요. 예쁘게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복잡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 수술 한번 해보고 선생님이 써놓은 거 확인하면서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선생님이 이제 식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a가 2로 다가가는 좌극한 2-a분의 t1a 2-a t1a분의 t2a군요. 이것은 리미트 a가 2로 다가가는 좌극한에 이제 집어넣습니다. 2-a 그 다음에 a 루트 4-a의 제곱 2-a의 루트 2a-a의 제곱. 그러면 공통으로 있는 수 약분되고요. 리미트 a가 2로 다가가는 좌극한 a 루트 4-a의 제곱분의 루트 2a-a의 제곱. 공통으로 묶어 나오는 a가 다가가는 좌극한에 2분의 1을 꺼냈어요. 그냥 앞에 있는 이 a분의 1이요. a분의 1을 밖으로 따로 떼서 볼게요. 루트 안으로 다 집어넣으려고요. 4-a의 제곱분의 2a-a의 제곱. 그리고 리미트 a가 2로 다가가는 좌극한에 중괄호 하고 a분의 1. 그리고 루트 안에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2 마이너스 a, 2 플러스 a. 그리고 a, 2 마이너스 a. 공통인 것 또 있네요. 약분시키고 정리할게요. a가 2로 다가가는 좌극한에 a분의 1 곱하기 루트 안에 다 정리했더니 2 플러스 a분의 a 이렇게 남았으니까 중괄호 없이 소괄호. 그리고 이제 a 자리에 2 넣으면 되겠네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다 정리하면 4분의 루트 2. 그러면 이제 이 값이 k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k가 구해졌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고요. 다음 결과값은 25 하고 구해지게 됩니다. 다음 문제는 28번입니다. 두 곡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과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t라고 하는데 x는 1이 도형 t의 넓이를 2등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두 도형 t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3s의 값이 얼마니? 하고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두 개의 곡선이 나오면서 모르는 문자 a가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중요한 정보인 x는 1이 이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a를 구할 방법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두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만나는 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나는 점 두 개를 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두 근이 구해져야 되는데 두 근을 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연립을 하겠죠. 두 개를 연립해 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것이고 정리합니다. 그랬더니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은 0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주어져 있는 이 식의 해가 만나는 점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죠. 판별식을 쓰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판별식을 써봤더니 a의 제곱 플러스 12. 당연히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두 실근이 뭔지 모르니까 알파와 베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의 곡선으로 지금 주어진 두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는 것은 지금 있는 이 2차 함수를 적분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 되겠죠. 알파부터 베타까지 절대값을 씌워줘야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의 dx. 왜냐하면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이 주어져 있는 식이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런데 주어져 있는 식이 아래로 볼록하다면 당연히 음수의 근을 가질 테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밖으로 빼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는 걸 써놓은 상태에서 아까 선생님 뭐 했냐면 x는 1이 이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한댔어요. 우리가 분명히 두 개의 도형이 지금 2차 함수잖아요. 넓이 2차 함수의 식을 적분해서 넓이를 구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2차 함수의 넓이를 구하는 게 우리가 중요한데 2등분 한다라는 것은 x는 1이라는 애가 알파와 베타의 한 가운데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이 a의 값이 구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 a의 값은 다시 말해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 되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되는데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a가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a가 구해졌어요. 그러면 이제 그 구해진 a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두 근이 뭐냐 하면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을 적분하면 됩니다. 적분해서 나온 결과값은 3분의 32가 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3s를 통해서 답은 32 하고 구해집니다. 다음은 29번 문제입니다. 29번 문제는 자연수 A에 대하여 두 개의 집합이 존재하고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구슬 2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꺼낸 한 개의 구슬에 적혀있는 숫자가 집합 A의 원소일 때 그 숫자가 집합 B의 원소일 확률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고 조건부 확률임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A라는 집합의 확률은 PA는 얼마가 되죠? A라는 경우가 나오는 확률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경우는 20분의 16이 됩니다. 그리고 조건부 확률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B 바 A는 20분의 16분의 P A 교집합 B의 확률이 되겠죠. 그 값이 8분의 3이 된답니다. 다시 말해서 A 교집합 B가 될 확률이 나오네요. 그러면 A 교집합 B가 될 확률은 얼마가 됩니까? 네, 다 계산했죠? 10분의 3이 나옵니다. 그러면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알게 되겠네요. 어떻게 계산한다? 20개 중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확률이 10분의 3이니까요. 6개가 교집합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그게 6개가 되는 모든 A의 값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처음으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A라는 애는 3과 18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A가 있고요. 그리고
B는 부등식을 풀어보니까 A와 3A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네요. B의 범위는. 그리고 겹쳐지는 게 6개가 되는 경우에 A를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범위는 A가 3보다 작을 때, A가 3보다 작으면 이쪽 편에서 겹쳐지는 게 없으니까 여기에서 겹쳐지는 부분, 다시 말해서 3A-1과 18 사이에 여기에 6개가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6개가 존재하려면 3A-1은요. 어떤 수와 어떤 수 사이에 있어야 하냐면 12와 13 사이에 있어야 되네요. 12와 13 사이에 존재해야 여기서부터 12부터 해가지고 18까지 6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A의 범위를 풀어보면 3분의 13보다는 크고 3분의 14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3보다 작지가 않아요. 틀렸죠. 그럼 이 경우는 없어. 두 번째, A가 3인 경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A가 3이기 때문에 한 개가 겹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3이라는 애가 있고 3A-1과 18 사이에 여기에 5개가 존재하면 되겠죠. 그러면 13보다는 크고 3A-1이 14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풀어보면 3분의 14보다는 크고 A가 5보다는 작거나 같아서 그런데 여기 안에 3이 들어가지가 않네요. 그럼 이 경우도 안 돼. 그러면 이제 A가 4인 경우 한번 볼게요. A가 4가 되면요. 3, 4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미 2개가 있죠. 그러면 3A-1 그 다음에 18 이 사이에서 4개만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14보다는 크고 3A-1이 15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고 5보다는 크고 A가 3분의 16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되는데 여기에도 4가 들어가지가 않네요. 이런 식으로 전체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A가 5일 때, A가 6일 때, A가 7일 때, A가 8일 때, A가 9일 때를 한번 볼게요. A가 9가 되면요. 처음에 3, 18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9가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겹쳐지는 애가 6개가 넘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 구간에서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연수 부분으로 나누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답을 가르쳐 주면요. 가능한 게 이렇게 2개가 나옵니다. 잘 해보시고 반드시 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14입니다. 네, 다음은 30번 문제입니다. 30번 문제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x는 4가 되는 그 x의 값이 마이너스 1과 5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으냐? 네, 맞아요. f-1이 4고 f5도 4다. 이게 떠오르겠죠? 다음 나를 보니까 어떤 t에 대하여, 그런데 t는 4보다 작대요. x에 대한 방정식 fx는 t의 서로 다른 실근은 마이너스 3과 3뿐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보니까
지금 가에 있는 정보와 나에 있는 이 정보를 보니까 t랑 그 다음에 4라는 게 극대극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3차 함수에서 두 개의 실근을 가지는 구간이 극대극소를 의미하기 때문이겠죠. 그럼 도대체 fx는 어떻게 생겼을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가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지금 4가 되는 값을 이렇게 생겼다면 x축, y축을 정확하게 그릴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니까 4차 함수가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두 개의 모양을 먼저 그릴게요. 여기에서 4가 되는, y값이 4가 되는 경우는 지금 이 경우 또는 이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y가 4가 되는 경우가 그러면 이때의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이때의 x의 값이 5가 되겠고 이때의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이때의 x값이 5가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나로 가는 거예요. 나로 가면 지금 t가 되는 애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때 값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t가 4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 4보다 작으니까 위에 그려지는 이 경우는 안 되겠구나. y는 t가 여기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그림에 집중을 해볼게요. 이 그림에 집중을 하고 이 값이 x의 값이 마이너스 3이고 이때의 x의 값이 3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f'-1이 0이고 f'3이 0이 됨을 알 수도 있겠네요. 또 fx의 모양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fx의 모양도 y는 4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런 거죠. fx-4를 빼면 여기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식은 최고창이 양수라 했는데 얼마인지 안 가르쳐줬으니까 이렇게 잡아야겠네요. x 플러스 1에 여기 중근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근을 가지는 식이라고 생각하면 fx의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a라는 애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 정보가 있었죠. 이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a를 한번 구해 볼게요. a까지 구해지면 fx가 완성이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적분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네요. 이게 정보였군요. 선생님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F7이었네요. 그러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A를 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한번 가봅시다.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적분을 했는데 F'X의 절대값의 dx. F'X는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5를 가지고 있는 2차 함수일 텐데 마이너스 3부터 5까지 적분하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3이 있고 5는 여기 없군요. 잠시만요. 여기가 5가 아니군요. 여기가 3이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가 5가 되겠네요. 여기가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넓이는 양수, 음수, 양수 구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이렇게 나눠도 되고요. 중간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반만 구해서 2배를 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은 그냥 전체를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fx, f'x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줬어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3부터 5까지는 또 fx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여러분들도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우리가 fx식이 이거니까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넣어서 계산하려면 아주 복잡해지는 상황이 돼요. 우리는 뭘 알고 있냐 하면요.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이고 f 프라임 3이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져 있는 그 값들, 그리고 또 알고 있는 게 뭐였죠? 이 값들도 알고 있죠. 이 값들을 이용해서 그냥 지금 미분되어 있는 걸 적분한다라고 생각하면 라지가 아니라 그냥 fx가 되겠군요. fx에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넣은 거, 또 fx에 마이너스 1과 3 넣은 거, 또 fx에 3과 5 넣은 거. 그냥 넣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해서 함수값을 하나 구해낼 거예요. 그 함수값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a를 구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수값을 알고 있는 함수값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f-1 그대로 쓰면 f-1 마이너스에 f-3 마이너스에 f-1 마이너스에 잘못됐다. 순서가 틀렸죠? f3 마이너스 f-1 플러스 f5 마이너스 f3 정리 다 합니다. 싹 다 정리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값까지 다 넣어버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12 마이너스 3 f3이 24야 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f3의 값이 마이너스 4구나. 그러면 그것을 요식에 넣어서 a를 구해줍니다. a 구하고 확인해 주세요. a의 값은 4분의 1. 그러면 이제 f7의 값은 껌이죠? 답은 36 되겠네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